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어떤 기술주를 선택해야 할까요? 기술주 고르는 방법.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또 간밤에 넷플릭스가 또 실적을 발표하기도 해서 기술주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넷플릭스 포함해서 기술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이제 잠시 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한 코멘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주당 이익은 약간 모자랐지만 넷플릭스의 주가에 견인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을 내고 있는 회원 수가, 가입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늘어났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분기에요. 당초 전망이 9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고 업계에서 그 정도 조금 넘는 정도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뚜껑 딱 열고 보니까 무려 1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이 예상치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시간에서 지금 4%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 리얼타임으로 7%가 넘게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순가입자가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연간으로 보면 3천만 명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2억 5,600만 명이 전 세계의 가입자가 지금 돈을 내고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마진율도 좋아지고 모든 항목에서 웬만한 항목에서 다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는요. 매출은 약간 생각보다 약간 부족하게 나왔지만 기존 전망보다 가들었지만 주당 이익이 전망치가 10%가 넘는 또 한 번의 깜짝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발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주가 오늘 7% 내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넷플릭스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고요. 좀 더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평가라든가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WWE라는 거 핫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년부터 해갖고 내년 후년부터 해서 또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것도 발표됐는데요. 그런 얘기 같이 묶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실적과 더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하면 기술주에 또 많이 갖고 있고 거기가 선봉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는데요. 어떤 기술주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은 의외로 쉽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주식을 2, 3년 이상 하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시는 반면에요. 미국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리고 한국 주식을 중심하셨던 분은 바로 제가 드린 말씀 바로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는 데 대해서 뜨하게 생각하시는 많고 믿을 수 없다는 분이 초기에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소위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매수가 나면 오히려 팔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부터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제 말씀을 공감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면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93% 정도가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립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고 매도 의견은 뭐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똑같은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도 있고 매도 의견도 있고 중립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수 의견은 평균 한 50에서 60%밖에 차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립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쉽게 선별하는 방법은 투자 의견의 매수 의견 평균 이상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가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기업을 한번 선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한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립 의견이나 매도 의견이 없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매수 의견이 전체 평균 60%가 안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계율이 한 5, 6%에 남짓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15% 있다는 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CNBC에서 그중에서 5종목을 뽑아봤는데요. JB라든가 온세미컨덕터 이런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주식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오라클입니다.
목표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도이체방크는 클라우드 토픽 2개 중에 하나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분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 세미컨덕터인데요. 무려 19.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자인 쪽에 또 능력자죠. 시놉시스인데요. 시놉시스도 18% 정도의 상승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AI 쪽 반도체 가장 핫한 것인데요.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시다면 한 세 가지 관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내지 2년, 3년 후에 예상 실적 기준 PR도 많이 보는데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 웬만한 기업들은 2년, 3년치의 예상 이익 같은 걸 여러분들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6년, 2년 후까지의 연평균 이익 증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성장과 현재의 주가의 창고를 하는 대표적 비율인데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1.5배 이상이 되면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1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AI 반도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린 것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여전히 이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싼 주식이 되겠고요. 브로드컴도 여전히 상당히 저렴하고 델 컴퓨터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비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번 600달러 돌파하고 엄청나게 작년에서 올해도 주다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딱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많이 비싸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한 상대적 가격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상당히 저렴한 주식임에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에 집중하기 쉽지 않으신 분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ETF를 3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기술주 관련 ETF가 있지만 가장 무난한 것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운영보수 수수료도 저렴한 것은 그냥 기술주 섹터 ETF를 사는 겁니다. XLK가 되겠고요. 단가는 지금 200달러 약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냥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위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에서도 소위 그 테크 초대형 성장주를 모아놓은 것들이 MGK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역시 엔비디아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으로는요 고성장 테마성 주식 중심으로 놓은 테크비라고 이것도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45달러 수준이고요. 메타 플랫폼, 알파벳 역시 엔비디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제약주 등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도 있고 종목 선택 기준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주 전성시대죠. 원래도 좋았는데 AI 모멘텀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실적 스타트도 잘 끊어줬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그리고 ETF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는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올해 초만 해도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좀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기 인하 기대 이제 좀 접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3월 금리 일단은 확실히 했다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확실한 것은 누가 했냐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요. 작년 10월 FOMC에서도 보면 연준은 3번 정도의 어떤 점도표상에서의 금리 인하를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과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좀 달랐는데 그것들이 약간 좀 모아주고 있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급하게 금리가 인하한다는 기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망할 것이라는 분석 내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이 그런 관련된 레포트를 바로 했습니다. 공격적이고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실망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팔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3분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정책 위반자들이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능성은 없다 있다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이 금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련된 베팅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CME 페드 워치 툴은 한때는 7번 금리 인하 전망이었지만 오늘 현재는 5번 정도로 좀 단계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JP모건은요. 참고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금요일 방송
방송에서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의 설문조사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 달이 34.3%로 가장 많이 지목을 했고요. 남은 4월 말 5월 초에 있는 FOMC에서 확률이 31.4%, 3월 달의 금리 인하 확률은 소위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은 불과 1.4%밖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간극이 좀 있었는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증시의 조정 그리고 반등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RTX 기대감을 증명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사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높아져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으로 그걸 증명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개의 소위 방위산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하면 순항함, 그래서 해군에서의 전력하는 그런 전투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것이 되겠고, 역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것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시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F-35 이런 비행기 전투기에서도 엔진 같은 데 참여하는 것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이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으면 물론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지난 7월 달에인가요? 제조상 결함 이슈를 경고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주가 급락했던 화면을 제가 차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슈였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의 엔진 사업부의 제조상 결함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극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에 그런 이슈에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결과는 RTX, 바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다시 궤도에 오르고 궤도에 오르고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긍정적 전망으로 실적을 업한 것도 상당히 오늘 주가의 5%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똑같이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급락한 방산주가 로키드 마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에 압박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당이익과 매출 모두 좋았다는 것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특히 수주잔고도 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 1,605억 달러의 지금 잔고를 갖게 됐고요. 월가 예상치보다는 약간 모자랐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동안에 장기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했고, 이건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2024년 가이던스에서 주당 이익을 기대 이하로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주당 이익은 월가 전망 686달러였는데 지금 연간 매출은 주당 이익은 월가의 예측치가 26.62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당이 이번에 발표 전망치가 그거보다 모두 하단에 나왔습니다. 25.65달러에서 26.35달러였고요. 가장 이슈는 공급망 이슈에 따른 우려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동이라든가 공급망 중단 등이 업계에 좀 만연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고체 로켓 모터라든가요, 주점의 단조품에 어떤 지금 수주에 그리고 공급에 이슈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얘기지만 프로세스에 어셈블러에도 이슈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것이 F-35의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는 생산을 해놓고 나도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내년 1분기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타 방위산업체 보면 덱스트론이 1월 24일 내일이죠. 그리고 노스라 그로만이 25일, 보잉이 1월 31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이학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